네, 우리 지역 현안을 법리적 시선에서 심도 있게 풀어보는 시사 N법입니다. 이번 시간은 최근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승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마약이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기 연예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 대학가에서는 버젓이 마약 광고까지 뿌려져 있다는데 변호사님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예,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배우 이성균 씨를 비롯해 지금 유명 연예인들이 줄줄이 마약 투약 혐의로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특히 이 씨의 경우에는 워낙 젠틀한 이미지에 또 평소 가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대중들의 실망이 매우 큰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속단하긴 이른 게 이 씨가 투약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간이 씨약 검사에서는 또 마약류 반응에 대해서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정밀 검사 결과가 또 한 달 뒤쯤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그보다는 저는 오히려 최근 대학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마약 광고가 훨씬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간 우리가 마약이라고 하면 음성적으로 정말 몰래 거래가 됐지만 이제는 정말 가게 홍보하듯 마치 이제 가게 홍보하듯 마약을 공개적으로 광고를 하는 세상이 됐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제 연예계는 물론이고 학생들이 있는 대학가에도 마약이 파고들었다고 하니까 걱정인데요. 일단 피의자가 체포됐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예, 지난 20일 홍대와 건대 서울 캠퍼스 그리고 지난 22일 가천대학교에 이 마약 판매 광고물을 뿌린 혐의로 이 40대 남성이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네. CCTV가 사방에 있는 이 대학가에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잡히는 건 시간 문제였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그 범행 동기를 보면은 이 생계를 위해서였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황당하긴 하고요. 앞으로 아마 추가 수사를 통해 공범 유무에 대한 또 추가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계를 위해서라니까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예. 그만큼 또 죄의식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마약류 범행이 늘어나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 마약 범죄 자체에 아주 친숙해진 측면이 크다. 네. 이 부분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마약하면 정말 호환 마마처럼 입에 올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마약이라는 게 중독성 있는 맛을 뜻하는 이제 신조어가 되면서 마약 김밥이다, 마약 떡볶이다 이런 식으로 정말 친근감 있게 다가오다 보니까 일단 마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상 언어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기 연예인이나 운동 선수들이 마약 투약이나 매매로 이제 문제가 되는 모습이 계속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마약을 하는구나라고 해서 이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좀 느슨하게 만든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연예인이나 운동 선수들이 그런 혐의로 인한 처벌이 끝난 후엔 또 버젓이 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약 혐의가 별거 아닌가? 또 이런 식의 또 이제 또 잘못된 시그널을 또 사회에 주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수요가 있다고 해도 공급이 없다면 그래도 문제가 덜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바로 마약을 구하는 게 매우 쉽다라는 겁니다. 이 다크앱이나 SNS를 통해 언제든 실시간으로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또 서로 익명 거래나 또 던지기 수법까지 동원되다 보니까 수사기관이 이를 일일이 단속하기도 어렵다는 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대한민국이 더는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에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 이 사건은 어떤 건지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관련 혐의로 지금 인천 세관 직원 4명이 형사 입건돼 수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정말 위험한 게 세관은 외국의 온갖 물건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 관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세관 공무원이 마약 조직과 연루됐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관문이 무방비로 뚫린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 네, 근데 일단 세관은 사건이 불거지자 혐의를 부인한 상태인 그렇습니다. 거죠. 경찰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마약 조직이 들여온 마약량이 필로폰 74kg이라고 합니다. 예. 74kg이라고 하면 성인 한 명 무게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잘 감이 안 오거든요. 예, 필로폰 74kg이라고 하면 딱 와닿지가 않는데요. 한 번에 246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으로 시가로는 2,220억에 이릅니다. 246만 명. 예, 그렇습니다. 그 필로폰 단일 유통 규모로는 역대 2번째인데요. 그런데 이들 밀수 조직의 수법을 보면 그냥 필로폰을 뭔가 옷에 지닌 채 국내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대단히 단순한 방법인데요. 이게 가능했던 게 세관 직원들이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안 검색을 통과하게끔 도와줬다라는 거죠. 특히 이 밀수 조직이 한국과 중국, 말레이시아인으로 구성된 다국적 조직인데 이들 중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밀반입을 도울 세관 직원의 사진을 받아서 얼굴을 확인한 후 마약을 지닌 채 입국했다라고 이미 수사기관에 진술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경찰이 이들의 진술을 근거로 세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관련 직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네. 세관도 내부 조사한 결과 혐의점이 없다라고 일단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지금 이 의혹이 진짜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그땐 정말 마약 조직이 공무원까지 매수해버리는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뭐 단순히 마약 범죄를 뭐 수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마약 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이 마약청을 신설해서라도 마약 범죄와의 전면전을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앞으로 계속해서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 보이고요. 일단 연루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우리 국경이 마약에 뚫리고 있는 이 상황만은 하루빨리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